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대선주들, 이제 그 정책주들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주들도 지금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하다가 딱 멈추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조정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바로 지금, 대선주들, 특히 정책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대선 정책주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저희 회원들 보유하고 있는 이제, 특수원설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선 정책주 중에서 SOC 관련주인데 이거 상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를 내면서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대선 정책주가 지금 요번 툼에 나왔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옛날 방식으로 대선주를 매매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대선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교체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는 오늘 잠깐만 하고, 네,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를 먼저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0.58%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죠. 뭐 수요일 날은 어린이날이었으니까, 목, 금, 3일 동안 양봉 나왔고, 잘 올라왔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 공매도가 재개된 날이 요 날이죠, 그죠? 네, 요 날 빼고는 요 날이 저점이에요. 네. 사람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급락을 시작할 거다라고 했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부터 네, 올라왔죠. 맞죠? 지수가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지수는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공매도 걱정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맞죠?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이 얘기에 누차 해드렸는데 코스피 지수는 마음대로 떨어질 수 없다. 왜냐면 글로벌 증시하고 다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혼자 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아무튼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시면 되겠죠. 예, 어서오세요. 네. 미국의 다우지수가 기업들 실적도 좋고 금리 인상도 좀 천천히 할 거다. 테이퍼링 당장 안 할 거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딱 주니까 어때요? 또 신고가 나죠.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신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다우지수가 신고가 나니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떨어지다가 말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뭐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개인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덜 올라오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개인들은 여전히 공매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매도가 개인들한테요. 공매도가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잘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론은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 게 아니라 공매도 걱정 때문에 단기 투명가 나왔는데 다우지수가 신고가가 나오니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다 말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다시 감아 올리면서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테마주들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바로 행동을 개시했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그 다음에 그 어린이날 때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안정을 찾으면 즉 세력들이 더 이상 지수가 안 흔들리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 종목들을 급등시킬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면 1번 찍어주세요. 기억나세요? 이 얘기 2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네.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테마주가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수가 뭐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지수가 급등에 나와야 테마주가 잘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에요. 지수가 잘 가면 오히려 테마주는 안 가니까요.
그 원리 얘기해 드렸죠, 그죠? 네. 그쵸?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정이 딱 되면, 지수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네, 심리가 안정이 되면 바로 올려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력들이 지금 저기 대선 정책주를 급등을 시키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급등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신고가 나니까 코스피 지수가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조정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쩌고. 아니, 미국의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저기 무슨 전 세계에서 뭐 저기 뭐 북한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 10위, 11위, 그죠? 네, 부자 나라예요. 요즘에 좀 가난해져서 그렇지만, 그쵸? 네. 요즘에 좀 그래요, 그죠? 네. 국민분들 좀 힘들어 하시니까.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안 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미국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급락하겠습니까? 즉,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조정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력이 뭐 하겠어요? 오케이. 올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한 대선 정책주를 말 길게 안 들리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가 급등했냐면, 뭐인지 말고 IB 기명을 봐야죠. 네. 뭐예요? 저기 지난번에 저기 어디 우리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IB 기명 여기에서 네. 메가임대하고 아시아경제 3개 나갔었는데 이때 추천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급등했다가 떨어졌어요. 지그시 눌리다가 오늘 네. 잘못하면 실수로 이거 상한가 또 갈 뻔했어요. 오늘.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수로 상한가 또 갈 뻔했어요. 거래 터트리면서 또 올라갔어요. IB 기명은 신났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크게 간 적이 없었거든요. 요번에 일자리 관련주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또 급등했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21선에서 톡 튀어 올라오죠. 그렇죠? 네. 이것만 그랬냐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경제도 그때 단톡방에서 같은 날 추천했던 건데 살아있죠. 잘 보세요. 최근에 3월달 윤석열 씨가 사표 쓰고 나서 검찰총장 사표 쓰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대선 정책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하락을 안 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급락했죠. 근데 이 종목들이 하락을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인맥주 웅진 하락했어요, 안 했어요? 이만큼 하락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다른 이제 그 수완 INT, 이재명 씨 테마주 이런 거 하락했어요, 안 했어요? 하락했잖아요. 지수 급락 나올 때 하락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사표 쓰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정책주들은 하락을 안 했습니다. 자,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메가임대 다시 보죠. 하락했나요, 안 했나요? 좀 당겨서 볼까요? 그냥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21선에서 이렇게 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아까 다시 IB 기명. 이게 뭐냐면 일자리 정책주들이죠. 네. 지수가 급락 나올 때 뭐 했어요? 안 빠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아시아경제. 안 빠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일자리 관련주들이죠. 네. 윌비스. 이게 상태가 제일 별로예요. 네. 안 빠지고 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신고가는 안 났다는 거. 근데 신고가 갱신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 요번 투매에 급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래도 수급도 괜찮고. 투매가 나왔을 때 이런 수급이 잘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세종시 관련주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주산업. 이것도 대표적인 정책주 아닌가요? 네. 요번 투매에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프롬파스트.
눌러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훼손된 게 있나요?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이건 세종시 관련주고 충청 다음은 세종시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저출산 관련주.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네. 아가방 컴퍼니 대표적인 저출산 테마주죠. 얘네 10년 전에도 많이 갔었고요. 네. 최근에 지수 급락 나올 때 하락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원래 지수가 저런 식으로 급락하면 이런 거부터 급락하거든요. 근데 다 살아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제로스 제로 투 세븐 살아있죠. 급락 나온 게 있어요? 이제야 이게 보이시죠? 설명해 드리니까.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모성파워텍 크게 급락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락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잘 뜯어보면 여기서 음봉 요거 하나 나온 게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옆으로 돌고 있다가 요거 하나 딱 떨어지고 다시 옆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계속한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하락을 계속한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리고 있다가 하나 3% 5%짜리 살짝 하나 나오고 옆으로 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하락한 게 없어요. 누군가가 투매를 던져서 저렇게 된 거죠. 자, 몇 개 보여드렸죠? 네, 일자리, 저출산, 세종시,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들, 이게 탈원전 관련주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급등한 SOC 관련주들. SOC, 네. 예를 들어서 이화공영 보실래요? 조금 떨어지다가 오늘 확 올려버렸죠? 이거는 세력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지질. 이름이 좀 그래요. 그래도 12% 종가 마감 잘했죠. 최근에 보면 이게 지수가 하락할 때 급락할 때 크게 영향받은 게 있나요? 없었잖아요. 이제서야 딱 보니까 보이시죠? 원래 그래요. 특수건설 최근에 지수가 급락할 때 타격 입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투매에서 살아남은 거죠. 투매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보고 계셨어요? 공매도가 시작하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막 지수를 쳐다보시면서 막 무서워하셨잖아요. 지수가 막 급락하니까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시면서.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뭐예요? 네, 수산 INT 이런 거 보시면서 힘들어하셨잖아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끌려내려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 딴 거 보시라고. 다른 거 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급락하고 단기 투매가 나올 때 뭘 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지수가 급락 나올 때 그때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안 빠지고 버티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빠지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 그게 두 번째거든요. 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은 사실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책주들이 안 빠지고 버텼었단 얘기예요. 근데 다우지수가 신고가가 나니까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생각이 별로 없네요. 코스닥 혼자 떨어지겠어요? 코스닥 혼자 올라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 급락 나올 일도 별로 없겠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세력들이 조정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뭐부터 땡기겠어요? 뭐부터 땡기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 제가 강조했었던 웅진 이런 것들 반등 나오죠?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서 이런 데까지 올라올 겁니다. 황금 대대방님 여기다가 그런 거 치지 마세요. 네. 남의 사이트에다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치시면 어떡합니까? 개인적으로 저기 뭐 하시든지.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한 분이 타 사이트를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저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사이트 운영자들은 되게 싫어해요. 네.
제가 방송을 여기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닌데 타 사이트 채팅창에 타 사이트 이름을 치면 운영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거든요. 네네, 잘 보이시죠?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투명에서 살아남은 거죠. 다음부터 여기다가 타 사이트에서 이렇게 글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네. 운영자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네. 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네, 집중해서 다시 집중하고요. 네. 투명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은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이제 사셔야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A가 뭐냐면 A는 이런 거죠. 낙폭과대. 웅진이 반등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실 거냐? 아니면 B는 뭐예요? 똑같이 급등을 했는데 눌리긴 눌렸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IB 기명 오늘 급등했지만, 그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기타 등등등등 쭉 있었죠, 그죠? 네. 그 종목들 중에 눌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이만큼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웅진 같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A인데 이런 것들도 눌렀고 B도 눌렀어요. 똑같이 눌렀는데 뭘 살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3배, 4배 이상씩 올라와서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떨어진 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B는 뭐예요? 이제 한번 올라오고 눌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사시는 게 유리하겠냐 이거예요. 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빨리 그리고 많이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많이.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 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A를 살지 B를 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A가 이거란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익률로 따지면 B가 A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요? A는 조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 여기 보시면 수많은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본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던지시겠죠.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겠죠. 그렇죠.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세게 밀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냐면 목표가가 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밑에서 살짝 들어놓고 돌리고 있었던 게 있어요. 똑같이 눌렀는데 이건 뭐냐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 풀고 있었던 거죠. 한번 가볼까? 이거 딱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박스권에서 계속 이제 매집만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갑자기 공매도 걱정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니까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 있었던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요만큼 가면 요거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뭐 사셔야 되겠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뭐 사셔야 되겠어요? A 사셔야 되겠어요? B 사셔야 되겠어요? B죠.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제 방송을 계속 녹화 방송 보시면 거의 일관되게 얘기를 이제 해드리죠. 네. 이걸 사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물렸다.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새 거를 사주세요. 새 거. 오늘 회원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일자리 정책주 하나 물어본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아무튼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 아까 제가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보신 것 중에 우리만 보유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팔았거나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기회라니까요. 투매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서 웅진처럼 아니면 뭐 서현이나 애니능률처럼 반등이 좀 나올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어제 얘기해드리기로 했던 거였는데 뭐냐면 종목을 이렇게 매매 대선주 요즘에 대선주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에 회원으로 많이들 들어오세요.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냐면 이제 주린이 분들 중에 대선주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 요즘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기존 애들도 거의 다 재연장을 해주고 계시고 근데 대선주 매매법을 어서 배우기는 배우셨는데 대부분 뭘 배우시냐면 옛날 걸 배우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대선주 매매법을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별 한 5개 이상 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별표라고 쳤는데 별같이 안 생겼군요. 자, 아무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대선주가 어떻게 갔냐면요. 이렇게 갔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파동 하나가 한 2배에서 뭐 3배, 4배, 뭐 5배씩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갔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갔어요. 시작하면 쭉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100%씩 났어요. 근데 안 파셨어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아까 웅진처럼. 근데 여기서 참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100% 수익 났던 게 70% 심하면 6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근데 이거를 참으면 다시 여기서 이런 상승이 쭉 나와요. 마치 토토스포도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수익이 한 300%까지 납니다. 참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선이 아직 한 6개월, 1년 남았어요. 보니까 이 사람 관련주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시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물량을 좀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때요? 수익률이 300%까지 났던 게 이제 150%로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확 줄어요. 한 달, 2달, 3개월 참았어요. 참았더니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쭉. 여기서 파니까 수익이 한 800% 나왔어요. 옛날엔 주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2달, 옆으로 돌리는데 3개월, 올라가는데 한 2달, 옆으로 돌리는데 한 3개월, 5개월, 올라가는데 또 2달. 그래서 1년 가져가면요, 6개월이나 1년 가져가면은 뭐 한 5배에서 10배는 그냥 기본으로 났어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대선주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리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유튜버들.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시든가요? 안 나시든가요?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개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이걸 썼냐면 이낙연 테마주에서 이낙연 테마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많이 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낙연 테마주가 수익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못 챙기고 다 끌려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선알루미늄, 그 다음에 남선알루미늄 2번 얘기했군요. 남선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남아토건, 범양건영 이런 것들 있죠. 서원 다 끌려 내려오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목소리 들으면 한숨부터 쉬세요. 수익이 났었는데 다 이러세요. 그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그래도 성향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나봐요. 안 팔았더니 다 끌려 내려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잘 되십니다. 내 잘못이다 그러시니까. 이낙연 씨 욕하시는 분들은 잘 안 돼요. 이낙연 씨를 지지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그분 관련주 사가지고 수익 못 내고 이제 끌려 내려오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매매 기법이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거는요 1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테마주들 있죠. 그때 패턴이에요. 15년 전 패턴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패턴 있죠. 그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탄핵 때 있죠. 그때는 탄핵까지 왔기 때문에 완전 그때는 뭐 더 달랐어요. 지금은요. 뭐 15년 지났으니까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로 돌아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15년 전 기법이라는 걸 모르고 그때 패턴이라는 걸 모르고 이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저 이거 옛날에 알았어요. 10년 전에 이거 바뀐 거 10년 전에 알았다고요. 네. 지금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세 번째에서 가는 척하다 뚝 떨어진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옛날에 이만큼 갔으면 옛날에 이만큼 갔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만큼 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짧으면 30%, 50%, 많이 가야 100% 올라가고 뚝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얘기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기 덕성이나 애니농유는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윤석열 씨가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재명 테마주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갔습니다. 아니, 토탈소프트하고 수원아이엔티는 안 그러는데요. 예, 종목마다 대선 테마주마다 한두 개, 두세 개는 4배씩, 5배씩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한두 개만 그러고 나머지는 대부분 짧으면 30에서 100% 사이에요. 그리고 한두 개만 갖고 우기지 마세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눌러요. 반등 나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또 떨어지죠? 안 그러시던가요? 옛날처럼 대선주를 그렇게 오래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끝. 또 다른 후발주자가 가요.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 났다가 끝. 아, 요번에도 그러면 수익 났다가 수익이 두 번 나겠네. 수익 났다가 본전 났어요. 자, 샀어요. 끝. 이런다니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겠어요? 세력의 패턴을 완전히, 이건 기법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기까지 공감 가시거나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 종목 붙들고 고집 부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한 종목 붙들고 고집 부리시면 이게 옛날 패턴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낙연 테마주 갖고 이제 그렇게 고생해 보신 분들 계시죠? 최근에 수산아이엔티나 토탈소프트 이런 거 사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죠? 네. 사람은 한번 겪어보면 알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두 번 다시 힘든 걸 겪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이론으로만 얘기해야지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겠죠? 자, 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오늘 해드릴게요. 자, 대선주 매매 종목 교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선거가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오세훈 씨 서울시장 당선됐죠, 그죠? 그래서 진양산업 같은 게 급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양화학, 진양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오세훈 씨 관련주로 급등을 했죠.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했던 게 진양화학이랑 진양폴리였어요. 네, 이 종목들이 보시면 상한가, 중상한가 나왔죠. 수익이 되게 많이 나고 팔았습니다. 오세훈 씨 관련주를 매집한 게 맞고요. 언제 팔았냐면 3월 24일 여기서 팔았어요. 이날이 3월 24일이거든요. 진양 폴리도 보시면 언제 팔았냐면 여기서 팔았습니다. 안 믿으실까봐 네, 증거자료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매도세에 나간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국선제인데 잘 보세요. 네. 한국선제가 오늘 종가관리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3월 24일 옛날 같으면 막 그런 거 종가에 막 사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그 패턴이 좀 달라져서 그렇죠. 혹시 또 뭐 옛날 세력 들어왔으면 모르겠지만 네. 종가 관리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한국선제가 3월 24일날 10시 46분 한국선제란다. 진양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진양폴리를 어떻게 해요? 전량 매도를 해버리죠. 3월 24일 10시 46분 실제로 문자 발송된 시간입니다. 3월 24일날 10시 46분에 진양폴리랑 진양화학을 때려버립니다. 언제였냐면 네, 이 자리입니다. 왜 팔았을까요? 실제로 팔았더니 연락 왔어요. 회원들한테. 아니
자, 3월 24일이죠. 선거는 언제였어요? 선거가 4월 7일이었나요? 그죠? 여기 3월 24일이고. 아니, 선거가 이제 보름이나 남았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세훈 씨가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니냐. 네, 항의 연락도 꽤 왔었어요. 누가요? 신규현들이. 왜 팔아요? 이러면서. 기존회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잘 아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주시는데, 신규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죠. 연락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팔지? 예, 때려버렸어요. 정확하게 고점 맞았죠. 대량거래 터졌고, 그 다음날 터지잖아요. 끝. 오세훈 씨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팔아버린 거예요. 하늘을 찌를 때. 카트. 그리고 진양화학 있죠? 진양화학도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3월 24일이 오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네. 그럼 오세훈 씨 관련주를 영원히 떠났을까요? 아니요. 요거 매도하고 나서 단톡방이 하나, 라이브에 하나 각각 오세훈 관련주를 추천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오세훈 관련주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을 버린 거예요. 왜요? 과열됐으니까. 못 가겠으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오세훈 씨 지지율이 그때 50% 막 6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세훈 씨 관련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오세훈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지지율 60%. 이거는 뭐 거의 당선이거든요. 당선될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때서야 개인들이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던진 거예요. 그분들이 달라고 하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자고. 이해되셨어요? 그분들이 원하니까 드리고 나간 거예요. 그분들 뭘 보고 들어왔어요? 지지율.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나갔고요. 나갔는데 어디 갔을까요? 오세훈 관련주로 갔어요. 3월 24일 날 이거를 팔면서, 일단 보세요. 카톡방에 뭘 냈냐면 3월 24일이죠. 그죠? 네. 한국선제 오세훈 수혜주. 원래 한국선제가 오세훈 관련주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닥이죠? 여기서 샀어요. 이게 어린이날 전날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날 또 급등했는데 수익이 한 70%까지 났더라고요. 오세훈 관련주 맞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테마주는요, 대선 테마주는 재료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선제는 여러 가지가 돼요. 뭐냐면 대표적인 SOC 관련주도 되고 뭐 해저터널, 뭐 신공항 관련주 이런 거랑 됩니다. 연관이 돼요. 왜요? 건설 뭐 그쪽도 될 것 같은데 그쪽 관련 일을 하거든요. 기자재니까. 그래서 SOC 관련주가 된단 말이에요. 회원들한테 추천할 때 그랬어요. 다른 것도 된다고. 오세훈 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거는 네. 대통령이 있으니까 호칭을 써야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토목 보수 쪽이니까 토목 그런 공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산 거예요. 사니까 어때요? 슬슬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뭐 최근에 올라온 거는 뭐 홍준표 테마주다 그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네, 올라온 겁니다. 뭐예요? 대표적인 SOC 정책주입니다.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해저터널, 옛날에 그 공항 쪽으로 가면 영남 쪽으로 가면 신공항, 서울 쪽으로 가면 오세훈 씨 관련주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진양폴리랑 진양화학을 팔아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한국선제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세훈 씨를 떠난 게 아니에요. 샀어요. 네. 그걸 두니까 수익이 70% 나잖아요. 단기 추천하라고 종목을 드렸는데 들고 가도 되는 네, 그런 방입니다. 카톡방이. 여기가 단기 매매하는 곳이거든요. 카톡방이. 근데 처음에 회원들이 들어오면 한두 달은 단타를 쳐요. 5%, 뭐 20%, 30%짜리 수익 뭐 계속 나오니까. 근데 한 3, 4개월 지나면 단기 매매 안 하더라고요. 네, 수익이나 아니면 심지어 중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톡방 종목이 그렇게 좋아요. 라이브도 좋지만 여기도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나온다니까. 네,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를 오래 들고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언제까지요? 서울시장 당선될 때까지 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당선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폭락할 거라고. 제가 무슨 늘 말씀드리지만 신기가 있어서 이런 걸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봐요. 해 떨어지면 달이 뜨거나 별이 뜨죠? 똑같은 거예요. 네. 아침 되면 해가 뜨죠? 밤 되면 달이 뜨거나 별이 뜨고. 그냥 그거예요. 늘 뻔한 거였는데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네, 정책주로 간 거예요. 근데 단톡방 말고 라이브에는 뭘 드렸을까요? 네, 이게 나갔어요. 3월 아까 24일날 한국선제를 추천했었죠. 네. 3월 26일날 스윙 네. 문자반 라이브 쪽이라는 얘기예요. 특수건설, 오세훈, 서울 도심철도 공약 수혜주 이렇게 냈어요. 근데 오늘은 뭘로 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건데 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도심철도건 지하화건 공통점이 뭐예요? 지하죠. 특수건설이 뭐하냐면 네. 땅 파는 쪽에 전문 기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추천해놓고 회원들한테 보여드렸어요. 3월 말에 추천했거든요. 네. 추천해놓고 제가 원래 어지간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안 보여드리는데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다 1번 찍어보세요. 궁금하세요? 네. 여기 무방회원분들도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이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잘 보세요. 아이고 특수건설이 지금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데요. 네. 사이트 접속이 안 되네요. 네. 상한가 나오니까 난리 났나 보네요. 네.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네. 특수건설이 뭐하는 회사냐면 사진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사이트 접속이 안 되네요. 네. 이 회사가 뭔 회사냐면 땅 파는 네.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가. 네. 전문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저 터널 뭐예요? 그것도 터널이죠. 고속도로 지하화 터널이죠. 그리고 큰 건물이나 집 짓거나 뭐 할 때 땅 파요 안 파요? 다 파잖아요. 지하철, 네? 뭐 철도 다 하지 않습니까? 터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주면 얘기 나오면 대선 정책주 SOC 쪽 이게 나오면 이게 단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였겠어요? 4대강이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사태를. 정말 대선주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세요. 특수건설이죠? 네. 이게 오늘 우두머리였는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4대강으로 온 겁니다. 보이시죠? 옛날에는 실제로 이렇게 갔어요. 네. 아까 얘기해드렸던 차트가 이거예요. 자, 급등을 시작하죠? 네, 여기에요.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쫙 올려요. 이게 한 두세 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떨어지죠? 참아요. 또 가죠? 참아요. 또 가죠? 참아요. 또 가죠? 참아요. 끝까지 참으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가 2,000원이었나? 여기가 대충 한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네. 여기는요 4만원. 1년만 어금니가 저기 해도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셨으면 큰 돈 벌었어요. 이낙연 테마주가 이렇게 갈 줄 알고 하시다가 다 요번에 망한 거예요. 이낙연 테마주가 어떻게 갔는지 아시죠? 서원 보여드릴까요? 뭐 했어요? 네. 한번 쭉 올리고 들었다 놨다 끝. 정확하게 이제 이해되셨으면 5번 찍어보시고요. 아까 옛날 10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뚝 이래요. 이런다니까.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르죠, 그죠? 네, 다시 특수건설로 돌아가서. 네. 그랬고, 여기는 뭐예요?
신공항. 여기도 이제 가끔씩 갔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한번 크게 올라가죠. 그렇죠? 네, 쫙 크게 올렸어요. 이것도 한 3,000원 정도 있다가 12,000원인가 13,000원 갔으니까 한 4배 갔어요. 왜 갔을까요? 네, 북한 SOC 관련주. 민주 저기 판문점에서 뭐 이것저것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네, 쇼했잖아요. 판문점에서. 네, 북한 SOC 관련주. 그러니까 SOC 얘기 나오면 뭐 보수건 진보건 북한이건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양폴리하고 진양호학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카톡방은 한국선제로, 네, 라이브는 문자반은 특수건설로 일로 보낸 거예요. 돈을 흩어서. 라이브하고 단톡방 추천료는 달라요. 네, 둘이 쪼개서 간 거예요. 이제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던 겁니다. 이게. 특수건설 오늘 뭐 했어요? 신고가 났죠? 북한 SOC로 갔던 거 요거를 오늘 갱신했어요. 갱신했다고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 상한가 나왔다고 제가 지금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말고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가 더 나와가지고 수익률이 저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특수건설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거면 지금 노르페인트 우선주 자랑을 했겠죠. 수익 많이 났다고.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공매도 온다고 난리를 쳤을 때 특수건설이 뭐하고 있었냐면 이겁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쉬고 있었어요.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뭐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딱 급등하면서 조정 안 올 게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어제 한 10% 급등했나요? 네, 오늘 뽑아버린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 줄 아세요? 고속도로 지하화 이거? 위력 대권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갑니다. 유석열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네, 국회에서 청문회하다 얘기했는데 세력이 그냥 안 되겠다. 그냥 급한 대로 붙여서 가자 해서 훅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대선 중에 이렇게 얼렁뚱땅 하시는 거예요. 사놓고 매집을 해놓고 조금만 있으시면 네, 수익 난다니까요. 요번에 투매 나올 때 하락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긴 했죠. 언제요? 엊그제. 지수가 좀 하락할 때 누군가 던져갖고 마이너스 5%까지 잠깐 빠졌다 올라온 게 다예요. 거래도 없고 세력 안 나갔고 겁 많으신 분들만 좀 나간 거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원들이 수익이 얼마냐면 한 70%? 많게 제일 많으신 분들 70%예요. 7,000원대 사신 분도 있고 8,000원대 사신 분도 있는데 이게 수익이 이만큼 많이 났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호탄인 거예요. 상한가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되면 100%짜리 수익도 나오겠죠. 신고가니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언제 샀냐면 앞에 사신 분도 있고 뒤에 사신 분도 있는데 마지막 추천하기 여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박스권 돌파하는 딱 요 지점에서 사놓은 거예요. 사자마자 좀 수익이 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번에 뽑은 거예요. 문자번 회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특수건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왜요? 털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입을 닫고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 회원들 종목을 절대로 노출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회비 내고 들어오셨는데 예, 10월 향해선이 고맙습니다. 10월 향해선이 지금 71%라고 딱 적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가입하셨는데 회비 내고 가입하셨는데 그 종목을 제가 무료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죠?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것도 안 하고 종목 망가지기 때문에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고 아예 노출도 안 합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때쯤에 그때 얘기하고 다 팔고 나서 얘기합니다. 회원들 수익을 내드려야 되고 종목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종목 추천 바라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윌비스 있죠?
그럼요. 네. 특수건설 매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3월 말에 샀으니까 사실 한 달이죠. 뭐. 네. 지금도 열심히 매집하고 있어요. 정책주하고 윤석열 씨권의 인맥주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세력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조정 안 오겠구나.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앞에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세력이 조정이 안 온다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각 당마다 7월달부터 경선 들어갑니다. 당내 경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 종목을 매집해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호탄에 불과하고 아까 보여드렸죠? 진양산업, 진양폴리 깔끔하게 팔아서 한국선제 특수건설로 나눠서 들어갔잖아요. 각각. 어제는 제가 저기 우리 단톡방 회원들 수익 낸 것만 많이 얘기해서 문자반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저기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네, 골고루 추천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때하고 똑같은 기법입니다. 즉 낡은 기법, 낡은 생각 거기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돈은 늘 말씀드리지만 벌 수 있을 때 버셔야 되는 거예요. 벌 수 있을 때. 여기 회원 중에 우리 망고 바나나님이라고 문자반에서 이제 2달 정도 계셨나요? 네. 문자반에서 2달 정도 회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뭐예요? 라이브로 이제 라이브 1년 회원으로 이제 이사 오셨거든요. 이분이 수익 낸 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 1, 2분만 보고 어제 올려주셨어요. 어제 갑자기 올려주셨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투자 금액이 2억이에요. 1월 28일날 가입하셨으니까 뭐 2월부터 회원을 시작하신 거죠, 그죠? 2월부터 4월, 2, 3, 4, 3개월이네요. 3개월 동안 올린 건데, 저기 수익 내신 건데, 최근에 저기 무료단톡방인가 거기서 누가 4월달 수익률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올리셨대요.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제 시드머니는 2억 정도고요. 전문가님이 사라고 문자 보낸 종목 딱 2개 빼고 다 샀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옛날에 본인께서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하나는 접속이 안 돼서 2개 빼고 다 샀답니다. 그러니까 리딩대로 거의 이제 98% 따라하셨던 얘기죠. 그 다음에 여튼 수익으로 문자반에서 라이브 방송반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셔서 그쪽으로 이제 넘으셨다는 얘기예요. 보통 수익이 나면 그 절대적 수치가 크던 작던 수익 인증 원리라고 전문가분들이 협박을 할 텐데, 우리 전문가님은 인증해달라는 말이 전혀 없으셨네요. 네,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올려주신 거죠. 네, 쭉 올려주셨는데 보세요. 수익금만 올렸어요. 종목은 제가 노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좌를 2개 올려주셨는데 하나하나가 이거예요. 2월달부터 보이시죠? 네.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한 건데, 여기에선 계좌 수익률이 16%, 5천만원 버셨어요. 문자만에서도 이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3, 4월달에 많이 버셨겠죠? 그 다음에 계좌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2개 합하면은 거의 한 40% 돼요. 쪼개서 한 거니까. 다른 하나는 이거죠. 정말 4월달 거만 올려놓으셨네. 네, 18%. 제가 그랬죠. 한 달 계좌 수익률 회원들 거의 20% 나왔다고. 기존 회원들은 이거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났죠. 왜요? 매집해놓은 게 더 많으니까. 신규 회원들도 들어오자마자 한 달 계좌 수익이 20%씩 났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문자만 3개월 딱 하시고 이제 라이브로 넘어오셨어요. 단톡방도 같이 쓰고 계시고. 수익이 아마 더 나실 겁니다. 리딩대로 진짜 98% 따라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99%죠.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편하게 많이 나신 거예요. 네. 대선 정책주가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저런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이 나쁘다, 공매도 때문에 조정이 온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수익을 좀 편안하게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옛날 패턴, 옛날 기법으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것들을 쭉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설명한다는 얘기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사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이 계좌를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지금은 대선주 말고는 딴 게 할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바이오는 뭐 공매도가 친다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가기 그러실 거고, 그 외에 딴 게 없죠?
지금은 불가피하게 대선주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선주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편안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지금 편안하게 수익 내고 계시고요. 매집을 잘 해놓으셨어요. 특수건설 저거는 뭐라고요? 신호탄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선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반드시 다른 게 나올 거다. 그 다음날 바로 나오잖아요.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화공영 같은 게 급등했는데 그 중에 저희 방 보유 종목은 특수건설이에요. 한국전지는 먼저 가버렸고 우두머리만 갖고 있잖아요. 후발주자만 공략하는 방이 아니라 선발주도 선침해서 후발주자까지 끝까지 수익 내는 방입니다. 주말 내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메일주소 남겨놨으니까 회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네, 뭐 비중 조절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쪽으로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끝나고 메일로 매일 먼저 온 순서대로 제가 안내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기회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금요일인데 오늘 그래도 많이들 참여하셨네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